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인노소셜랩 유승건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의 네 번째 시간은 EU CSDDD 협력업체 지속가능 경영 확산입니다. EU CSDDD 어렵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경영 시대, ESG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목적의 확장입니다. 우리 기업 목적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더 이상 이제 이윤 창출만 해가지고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와 시장과 환경 자체가 이제 이윤만 창출해서는 모두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업 목적이 보다 더 넓은 범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 목적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기업 책임 범위의 확장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 범위에서 가치사슬 전체로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 우리만 잘하면 뭐랍니까? 우리의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 또 우리의 물건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우리 영업망, 판매망의 회사들이 같이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방식의 확장입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문제 해결되면 끝났지만 이제는 법적 문제 해결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해결입니다. 이제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의 확장, 책임 범위의 확장, 문제 해결 방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른다?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런 지속가능 경영이 잘 되면 결국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EU의 CSDDD는 뭘까요? CSDDD는 바로 EU가 EU 안에 있는 기업들만 잘 해서는 안 되고 EU 바깥에, 역외라 그죠? EU 역외에 있는 공급망에 또는 영업망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줄임말이 바로 EU의 CSDDD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CSDDD의 재정 목적이 바로 앞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달성이다 라고 해서 EU가 발표한 우리가 매니지먼트 코스의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EU 그린딜이죠. 그래서 EU 그린딜 2019년에 발표된 EU 그린딜에 따라서 기후 중립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 및 인권 보호를 통한 UN SDGs는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잖아요. 이것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CSDDD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포괄적인 인권 및 환경 문제 완화 정책과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 포괄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U의 경제 가치사슬 전체, 그러니까 EU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EU가 얽혀있는 경제사슬 전체라고 하면 이건 뭐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즉 전체적인 완화 프로세스 및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맨 마지막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기업 비즈니스에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경우 뭐 ESG 평가에 우리가 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또는 우리 외부 투자자나 거래처가 요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런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로 결론이 됩니다. 뭐냐? 지속가능성 자체를 비즈니스에 통합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와 실행체계 및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회복력, 뭐에 대한 회복력이에요? 앞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생물 다양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생물 자원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또 인권과 불평등 문제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업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인권과 기후 및 환경 역량 측면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업이 더 이상 주주의 이익이나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인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2024년에 이 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왜 개정 중이냐면 유럽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거죠. 뭐 전쟁도 있고 경제적 침체도 있고 또 난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키고 언제부터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이런 어떤 수년하는 이런 어떤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CSDDD가 없어진다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속가능경 ESG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CSDDD를 통해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EU의 CSDDD의 요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사슬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인권, 사회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책임성을 인식해야 된다. 아니, 우리 회사 뭐 공급망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뭐 책임져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 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문제, 우리 회사의 판매만 영업망에서 발생한 문제도 우리 회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가능성 실사 체계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인정했으면 이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실사라고 하는 것인데, 실사는 바로 이 CSDDD의 핵심적인 단어인 due diligenc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사, 현재도 기업들이 실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품질이라든지 그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실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권과 사회에 대한 실사를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렇게 실사를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회사 앞으로 우리한테 납품하지 마세요. 또는 그 회사 앞으로 우리 제품을 팔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컷 오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발견된 환경과 인권과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하고 해결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조치의 성과 및 과제를 보고하고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CSDDD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를 수행해서 결국 우리 회사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경영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CSDDD에서 요구하는 due diligence, 실사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실사 프로세스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실사 프로세스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OECD,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한 실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영역에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 있고요. 또 ISO, 우리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과 안전, 품질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별 기업에 가장 적합한 자체 실사, due diligence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한 실사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실사 프로세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1, 2, 3, 4, 5,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업의 정책과 관리 운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속가능성을 실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합하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TCFD,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TNFD, 생물다양성 제한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도 뭐가 중요합니까? 기후변화 대응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응을 해서 우리 회사의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위험 관리 체계를 어떻게 통합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리 체계에 통합해라. 실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두 번째는 그 실사를 통해서 실제 또는 실제는 뭐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잠재는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의 실사 프로세스에서 저 회사가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싸게 만들고 얼마나 기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살펴봤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환경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실사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까지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 조치해라. 사람들이 인권도 무시당하고 있고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네 라고 예측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 영향을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우리가 협력회사 실사를 딱 나갔는데 실사 나갈 때만 잘하고 실사를 안 할 때는 엉망진창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협력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게 우리 실사 나갈 때만 잘하고요. 실사 안 나갈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지 않을 때라도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사 정책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우리가 실사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안전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환경 이슈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실사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떤 예방책이나 개선책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사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OECD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한 실사 프로세스는 환경과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예를 들면 광물 산업이라든지 또는 농업이라든지 또는 신발이나 의류 산업과 같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실사를 산업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하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EU CSDDD 듀 딜리전스에서 환경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협약, 우리 TCFD에서 얘기했죠. 이제 ESG, 지속가능경에서 온실가스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그냥 빼박입니다. 이제 고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환경 관련 UN 등의 아래 글로벌 협약에 명시된 부정적인 영향을 포괄한다라고 했는데 쭉 보시면 1번의 생물 다양성, 2번의 멸종 위기종, 그다음에 수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및 농약, 오존층 파괴 물질, 유해 폐기물, 세계 자연유산, 습지, 해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CSDDD와 관련돼서 우리 전체 기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CSDD에 다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서 기업들이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AI한테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환경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권 영역입니다. 사회 영역에서 특히 인권 영역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특히 UN 인권선언 1948년에 나온 인권선언, 그리고 ILO 기본협약 1998년,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권 보장, 그다음에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 금지, 자유와 안전 보장, 개인의 사생활, 가족 또는 가정의 통신에 관한 자율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임금, 생활임금, 적절한 생활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및 시간 보장, 직원 숙소,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노비제, 농노제, 인신매매 금지,
결사, 집회, 단체 교섭권에 대한 보장, 차별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과 인권에 대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중단하고 예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사를 하면 이런 중단과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만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이 실제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관련 이해관계자, 특히 협력회사가 되겠죠. 이런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질적, 정량적 지표를 갖춘 예방 종료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특히나 이제 CSDDD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완화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전체 가치 사슬에서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1차 협력업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력업체에게 사업 파트너에게 부정적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것을 계약서에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우리 회사가 계약할 때 우리 환경과 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가 부정적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 생산 프로세스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 이런 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구매부서에서는 협력회사에게 뭐 물품 납품 단가를 낮춰주세요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데 ESG 팀에선 가가지고는 가서 환경 잘하세요, 인권 잘하세요라고 막 한다라고 하면 한 회사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인권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개선하고 바꿔야 될 텐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납품 단가에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예방 종료하기 위한 행동이 중소기업, 우리 특히나 작은 기업의 우리 협력회사라고 하면 이런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 즉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지원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활동은 금융적인 지원, 어떤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는 납품 단가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 기간의 연장, 공동 투자, 교육, 인증에 대한 취득 지원,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지원 등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세요. 그러나 우리가 돈은 더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후의 CSDDD의 요구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레버의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확산인데요. 자, 유니레버는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경영에서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 유니레버가 2011년에 파트너 투 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은 뭐냐면 그 유니레버가 USLP라고 해서 유니레버의 비즈니스와 전략과 지속가능성 전략을 결합한 해입니다. 이 결합했을 때 바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랑 협력하는 파트너들도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1년에 파트너 투 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했고요. 이것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보다 더 기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보다 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2020년에 파트너 위드 퍼포즈 목적, 그러니까 보다 높은 목적,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목적도 함께 하자라고 해서 2020년에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고요. 2022년에 리스판서블 파트너 폴리시라고 하는 이 책임 있는 파트너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했는데 여러분은 특히 공급망의 또 협력회사를 관리해야 되는 ESG 담당자들은 이제 RPP라고 얘기하는데 이 RPP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떻게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P의 17개 항목을 최소 기준에 만족해야
협력회사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법, 윤리, 경영, 정보, 재산 보호, 책임 있는 구매와 생산, 고용 근로 조건, 차별 괴롭힘 금지, 자발적인 노동, 노동 가능 연령, 공정임금, 노동 시간, 결사의 자유, 건강과 안전, 불만 제기, 지역사회 권리 보장, 자연 보호, 기후 행동, 폐기물 관리. 앞에서 EU CSDDD가 요구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니레버의 비즈니스와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규정들을 협력회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첫 번째가 RPP에 대해서 협력업체의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협력사 등록 시에 RPP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과 추가 계약 시에 연도별 정보를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즉 유니레버의 협력회사가 되려고 하면 RPP 플랫폼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앞에 얘기했던 17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재계약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추가 계약한다라고 하면 그때 기존의 데이터에서 업데이트된 바를 다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회사에 좀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우리 회사에 환경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때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조치와 일정 협의 후에 우리 유니레버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 EU CSDD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지금 유니레버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한 인권 노동권에 대한 보장 지역에 대한 특별 실사를 진행한다. 특히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취약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우리가 실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UN 인권 보고서, 매년 이제 UN 인권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UN 인권 보고서 등의 국제기구가 인권, 노동권 취약 지역으로 지목한 지역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과 또 협력업체의 RPP 보고 중에 취약한 지역, 이 지역에서는 지금 여성 인권이라든지 노동자의 인권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또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문제 제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우리나라도 인권, 노동권 문제가 주로 어디서? 중소기업들이나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인권, 노동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UN 인권 보고서들이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니레버는 어디를 현장 시설을 나온다고요? 잘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취약한 지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협력회사, 많이 일하는 농장으로 실사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노동권에 대한 전문 현장 조사 기관과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인권, 노동권 현장을 조사하는데 여러분 이제 국제기구 중에 옥스팜이라고 하는 기구 아시죠? 옥스팜. 이 옥스팜이라고 하는 기구와 유니레버가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남미, 동남아 지역에서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실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혁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 지원 등이 있는데요. RPP를 포함해서 유니레버의 주요 지속가능성 주제가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또 자연, 생물 다양성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 및 문제 해결 아이디어 또는 해결 성과를 제시한 협력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유니레버가 협력사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사에서 당신 유니레버 회사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혁신 활동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유니레버 본사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들한테는 상도 주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계약으로 넘기기도 하고 계약 물량을 확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협력사들에게 단순히 어떤 대의 명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지원 활동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유니레버의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인스비티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매니지먼트 코스. 이번 시간에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확산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지속가능 경영의 특징이 확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목적의 확장, 이윤 창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확장되었고, 기업 책임 범위의 확장에서 우리 회사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던 것이 이제 가치사슬 전체로 확산되었다. 또 문제 해결 방식의 확장, 법적인 해결에서 이제는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EU의 CSDDD,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전략과 정책의 실사를 통합해야 된다. 단순히 지속가능 경영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막 좋은 말만 다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사도 그 안에 포함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사를 통합한 다음에 두 번째, 환경과 사회, 특히 인권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 개선,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네 번째, 부정적 영향을 신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다섯 번째, 실사 정책과 조치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여섯 번째가 실사 현황과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협력회사들과 함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협력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지침, 아까 우리 유니레버의 사례도 봤지만 단계별 자발적 정보를 공개를 유도하고 취약성 중심의 현장 실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사들한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잘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유도하고 또 잘 안 되는 것,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이 환경과 사회에 있어서 그런 취약성 중심의 현장 실사를 하고요. 그리고 협력사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자. ESG팀은 환경경영, 인권경영 잘하세요 라고 해서 막 부담을 주고 구매팀에서는 우리 납품대금 낮출게요 라고 해서 재무적 부담까지 같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내 ESG팀과 구매팀이 잘 협력해서 자, ESG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납품 단가도 올려주고 또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성 실사는 컷오프, 문제 있는 기업들을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는 우리 회사만 잘해가지고는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공급망과 영업망에 있는 모든 협력사들이 함께 잘해야지만 실제 환경과 사회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해결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